자, 이제 화학 파트인데요. 여기까지가 1학기 과정입니다. 1학기 과정 물리는 오늘 다 끝났고요. 예? 화학 파트 몇 페이지야? 98. 98페이지래. 이제 여기가 이제 새로운 단원, 이제 4단원입니다. 아마 이제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 이 단원의 그 핵심은 뭐냐? 물질의 구성입니다. 물질의 구성. 물질이 뭐로 이루어져 있냐? 예? 물질이 뭐로 이루어져 있냐?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사과를 쪼개봅니다. 사과를 쪼개요. 그러면 쪼개다 보면 나중에 이제 칼로 막 이러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더 이상 쪼개지지 않을 때까지 쪼개지겠죠? 그쵸? 더 이상 쪼개지지 않을 때까지 쪼개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게 쪼개다 보면은 물질이 사라질 거다. 왜 계속 쪼개지면 결국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쪼개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쪼개지니까 그 물질이 사라지는 건 아니겠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 예?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물질이 뭐로 이루어져 있을까?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것 보고 이제 물질이 뭐로 이루어져 있었을까?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 이제 과거에 똑똑했던 사람들은 뭐라고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는 단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배우기 전에 좀 용어를 좀 정리하고 갈게요. 근데 이 용어가 많이 좀 헷갈립니다. 자, 원소 그랬습니다. 원소. 엘리먼트예요. 엘리먼트.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여기가 핵심이에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다.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다. 예를 들면 물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거든요. 물이라고 하는 놈은 뭐로 이루어져 있냐? 수소라고 산소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물이라고 하는 놈은 수소하고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은 수소, 산소다 이 말이에요. 이? 수소, 산소다,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성분이다, 원소다라는 겁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는 수소하고 산소다. 근데 우리가 물을 봤더니 산소 하나에 수소 요렇게 두 개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 물은 H2O 요렇게 표현해요. 혹시 들어봤어? H2O? 그럼 요게 이제 큰 요게 산소고 작은 이게 수소거든. 그러면 이거는 수소 두 개와 산소 하나로 이루어져 있지. 수소 두 개와 산소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면 두 개, 한 개, 이거는 뭐야? 입자다라는 거잖아. 그렇지. 입자다라는 거야. 우리가 입자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입자지. 이렇게 낱개로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이렇게 낱개로 존재할 수 있는 얘네들이 입자라고. 얘네들이 입자라고. 이렇게 낱개로 존재할 수 있는 얘네들이. 됐니? 그 기본 입자,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기본 입자, 그걸 원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을 원자라고 그래. 기본 입자. 그러면 이제 이걸 원자인데, 그 물은 수소 원자 두 개와 산소 원자 요렇게 한 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원자야. 그러면 이 원자들의 모임, 이 원자들이 결합해서 이거 하나 만들었잖아. 이 덩어리.
이 덩어리를 뭐라고 하느냐? 분자라고 한다. 이 덩어리를. 그러니까 이 덩어리는 원자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몇 개의 원자들이 결합돼서 이렇게 이것도 이제 입자지. 그러니까 원자와 분자는 입자야, 입자. 입자. 이 독립적으로 존재 가능하다라는 거지. 독립적으로 존재 가능한 것을 우리가 입자라고 하는데 그 입자에는 분자와 원자가 있고 이 분자하고 원자, 이 분자 원자, 그러니까 얘네 이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 수소하고 산소라고 하는 놈으로 이루어져 있지. 됐니?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물은 수소하고 산소 이렇게 두 종류로 이루어져 있고, 됐니? 자, 물은 수소 원자 2개와 이렇게 산소 원자 1개로 이루어져서 물 분자 하나를 이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 됐어? 그래서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다.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다. 됐니? 자, 이때 분자는 원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을 우리가 분자라고 한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물질의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입자, 물질의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입자, 이것을 우리가 분자라고 한다. 됐어? 그러니까 이 물 분자는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가 결합해서 물의 성질을 지니게 된다, 그 말이야. 됐니? 물질의 성질을 비로소 지니게 된다. 그 물질의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입자를 우리가 분자라고 한다. 됐지? 자, 이 분자는 우리가 이제 아마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일단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자, 우리가 화합물은 뭐냐? 화합물은 2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한 거예요. 2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한 거. 요것을 우리가 화합물. 우리가 이건 물질을 구분할 때 앞에서 했어요. 예를 들면 물, NaCl 이런 거죠. 화합물 2가지 이상의 원소가 이루어진 거. 됐습니까? 니네 NA가 뭔지 아니? NA요? NA. CL이 뭔지 알아? 이게 소금이거든? 그 영화 둘 너 어떻게 알아? 쌤이 알려주셨어. 아, 그랬어? 근데 그걸 외웠어? 오, 지훈아, 짱이에요. 그렇지. 그렇게 해서 하나씩 이제 알아나가는 거야. 자, 됐습니까? 이 용어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볼게요. 우리가 이거는 이제 좀 볼 텐데요. 우리가 소금하고 물이 섞여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혼합물이라고 하잖아. 그치? 자, 소금은 NaCl입니다. 물은 H2O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소금하고 물로 우리가 얘네들을 순물질이라고 하죠. 순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금하고 물은 순물질이면서 화합물이죠. 순물질이면서 화합물입니다. 자, 우리가 소금은 NaCl이니까 나트륨과 이렇게 염소로 나눌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물도 수소하고 이렇게 산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물질을 구성하는, 이 화합물을 구성하는 얘네들은 원소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순물질이죠. 얘 순물질이죠, 순물질. 우리가 그 순물질에는 원소하고 화합물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쓰자. 얘네 2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화합물이면서
순물질이다. 이걸 이렇게 바꾸자. 화합물이면서 순물질이다. 얘는 원소면서 순물질이다. 됐니? 그러면 이거 나트륨을 N하고 이렇게 A로 나눌 수 있니? 이런 거는 없거든. 이거 CL을 C하고 L로 나눌 수 있어? 없지. 그러니까 더 이상 분해가 안 돼. 됐니? 더 이상 분해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이런 거는 없으니까 분해되지 않는 물질의 기본 성분을 우리가 원소라고 한다고. 됐어? 자, 이렇게 혼합물을 구성 물질로 나누는 걸 우리가 분리한다라고 하고, 화합물을 구성 원소로 이렇게 나누는 것을 우리가 분해라고 한다라고 했다. 됐니? 분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혼합물과 화합물의 차이점을 좀 볼게요. 혼합물과 화합물의 차이점. 자,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물질, 즉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걸 소금물이라고 한다. 이때 이 혼합물은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지? 성분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나타낸다. 그러니까 소금의 성질과 물의 성질을 그대로 지니고 있지. 소금 짠맛 나잖아. 소금 물도 짠맛 나잖아. 그러니까 소금의 성질이 그대로 있어. 물 흐르지. 투명하지. 소금물도 흐르잖아. 투명하잖아. 물의 성질을 그대로 지니고 있단 말이야. 됐니? 그래서 얘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분리가 가능하다. 얘 뭐 하면 돼? 뭐 중류를 하거나 또는 증발을 하면 되잖아. 중류를 해서 우리가 물을 얻는 거고, 중류를 해가지고 물을 얻는 거고, 증발은 소금을 얻는 거지. 됐니? 기억나지?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한 거.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가열만 해주면 돼. 그지? 굉장히 분리하기가 쉽단 말이야. 응? 그런데 이제 화합물 두 가지 이상의 원자 또는 원소 상관없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원자, 두 가지 이상의 원소. 우리가 원소의 종류와 원자의 종류, 이제 여기서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원소는 성분이라고 했고 원자는 입자라고 했잖아. 근데 원소의 종류나 원자의 종류는 같아요. 수소 원소, 수소 원자 같이 표현합니다. 수소 원소, 수소 원자. 됐지? 그래서 화합해가지고 이루어진 물질이다. 얘는 성분 물질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 예를 들면 물 H2O인데 얘는 수소하고 산소로 이루어져 있거든. 이 수소는 성냥불을 갖다 대면 뻥 하고 터져. 이 산소는 꺼져가는 불씨를 갖다 대면 다시 활활 타올라. 그런데 물에다가 성냥불 갖다 대면 어떻게 되냐? 꺼져버리지. 네. 꺼져가는 불씨 갖다 대면 물 꺼져버리잖아. 그러니까 구성 원소의 성질을 전혀 가리지 않아. 그러니까 전혀 다른 구성 원소와 구성 성분과 전혀 다른 성질을 지닌다. 화합물은. 됐어? 오케이? 됐니? 그러면 얘를 우리가 화학적인 방법으로 분해 가능해. 예를 들면 전기 분해를 시킨단 말이야. 물을 전기 분해를 시켜. 그러니까 에너지를 공급해야 돼. 그러니까 어려워 분해하기가. 됐니? 그러면 얘가 물을 전기 분해 시키면
수소하고 산소로 나누어져 이렇게 수소하고 산소를 얻는단 말이야 우리가. 수소하고 산소로 분해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됐니? 그러면 물의 성질을 얘네들이 지니고 있냐? 그러니까 얘네들이 분해가 되면 성질을 잃는다. 분해가 되면 성질을 잃는다. 됐니? 물의 성질을 잃는단 말이야. 됐어? 야, 구성원, 얘네들을, 이 성분물질의 성질을 얘네들은 전혀 지니지 않는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전혀 다른. 그치? 그럼 다시 분해시키면 당연히 얘 성질과 전혀 다르게 되겠지. 성질을 잃어버리겠지. 이해했지? 오케이? 그래서 혼합물과 화합물을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오케이, 말이? 자. 물질 간의 변천입니다. 우리가 동양은요, 지금 여기는 이제 서양의 물질관입니다. 우리가 동양의 물질관은 거의 이제 중국인데요. 중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오행설을 이야기했습니다. 오행설. 모든 물질은 화, 수, 목, 금, 토로 이루어져 있다. 불, 물, 나무, 금속. 불, 나무, 금속, 토양, 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오행설. 모든 물질은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고대, 우리가 이제 서양에는 우리가 그 고대하고 이렇게 이제 근대로 좀 나눌 텐데요. 우리가 이제 그 근대는 연금술 이후, 연금술이 뭔 줄 알아? 이 고대하고 근대 사이에 이제 연금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금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소금이나 황, 쉽게 얻을 수 있는 소금이나 황을 이용을 해가지고 금을 만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게 연금술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금을 만들려고 중세 때, 이게 이제 중세지 중세. 연금술은 중세야 중세. 이 금을 만들려고 엄청난 그 실험들을 했겠지. 금을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실험들을 했겠어. 그래서 우리 왜 외국 그 중세 영화 같은데 보면 마귀할멈 이런 거 나오잖아. 연금술사. 그 마법사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애들, 걔네들이야. 걔네들이 연금술사야. 그 귀족들을 좌지우지했던, 이제 걔네들이 얼마나 많은 실험들을 했겠어. 그럼 실험을 하려면 여러 가지 물품, 약품들도 만들어졌을 거고, 실험에 필요한 약간 도구들도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겠지. 그래서 화학 발전이 엄청나게 발전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그 전과 그 후로 이렇게 우리를 좀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중세 이전에 고대 때는 탈레스가 있어. 탈레스. 물 먹고 탈라네. 물 먹고 탈라네. 걔는 뭐라 그랬냐?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했어. 그래서 물 먹고 탈라네야. 탈레스. 물 먹고 탈랐어. 탈레스. 됐냐? 이런 소설이야. 얘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물을, 흐르는 물, 뭐 냇가에 있는 물이든 우물에 있는 물이든 그 물을 갖다 놨더니 얘가 뭔가 가라앉는 게 있는 거야.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오랫동안 두면 가라앉는 게 보이거든. 거기서 뭔가 생기는 거지. 그리고 오랫동안 두면 물이 어떻게 되지? 썩잖아. 썩으니까 구데기도 생기고, 거기서 파류도 나오고 이러잖아. 야, 물에서, 모든 만물들이 물에서부터 시작을 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지.
그 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알지? 굉장히 유명한 아이잖아.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원소설을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근원은 사원소다. 물, 불, 흙, 공기. 물, 불, 흙, 공기. 이렇게 사원소를 이야기합니다. 물, 불, 흙, 공기. 그러니까 만물의 근원은 요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얘는 네 가지 성질, 냉온 건습, 온냉 건습, 따뜻하고 차갑고 건조하고 습하고, 이 네 가지 성질에 의해서 이 물불 공기들이 다른 물질로 얘네들의 조합에 의해서 다른 물질로 변환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원소가. 그러면 이 원소 변환설이 바로 이 연금술사들한테 동기를 부여한 거야. 원소가 변환될 수 있다고? 물질의 기본 성분이 다른 걸로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이 연금술의 기원이 된 거지. 됐니? 됐어?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굉장히 유명한 아이거든. 그러니까 얘의 세계관이 약 2000년 동안 지배를 합니다. 2000년 동안이나. 그러면서 이제 연금술이 나왔는데, 이 연금술은 실패를 했죠. 2000년 동안 했지만 결국 금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패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 생각들이 바뀌는 거예요. 야, 원소 달라지지 않는데? 야, 이거 아리스토텔레스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보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앞에 이제 돌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돌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 만물의 근원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을 거야. 그래서 최초로 원자의 개념을 도입합니다. 돌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원자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하고요. 이 보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 모든 물질은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원소라고 하는 놈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최초로 원소라고 하는 놈을 제안한 사람이다. 최초의 원소설이에요. 보일 기억해야 됩니다. 최초의 원소설입니다. 모든 물질은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걸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 보일의 제자 라부아제가 이 원소설을 확립해버립니다. 실험으로 증명합니다. 이 라부아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라부아제 앞에서 들어봤어. 보일도 들어봤어. 우리 1학년 때 보일의 법칙 들어봤니? 기체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그거야. 보일의 법칙. 그 사람이야. 라부아제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뭐 질량 보존의 법칙. 이 라부아제가 물 분해 실험을 해버려. 야, 물은 만물의 근원이었어. 만물의 근원이니까 더 이상 다른 걸로 분해되지 말아야지.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말아야지. 만물의 근원이니까. 근데 물을 분해시켜버렸다니까? 물을? 그래서 물이 더 이상 원소가 아님을 증명해버려서 굉장히 중요하다. 라부아제가 물분해 실험을 해가지고 물은 더 이상 원소가 아님을 증명해버렸어. 그래서 사원소설을 니네 틀린 거야. 얘가 이제 그 증명을 했으니까 이제 얘네들이 이 세계관이 바뀌는 거지. 2000년 동안 지배해왔던 그 물질관에 변화가 생기는 거야. 속았네 이 새끼 아리스토텔레스. 나쁜 새끼네. 그러면서 이제 바뀐 거야 이렇게. 됐니? 그래서 얘가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33종의 원소를 발표를 합니다. 근데 분해된 것도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원소가 아닌 것도 물론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가능하겠죠? 얘는 원소설을 확립했으니까 뭐 원소 이야기는 당연히 이야기했겠죠. 보일의 제자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 두 인물은 꼭 좀 기억을 해놔야 된다. 자, 물 먹고 탈란해. 누구? 탈레스. 이런 소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오케이? 그 다음에 돌턴이라는 애가 있었고요. 뭐 중간에 이제 연금술이 있었고 돌턴이 있었고 뭐 보일, 라부아제 이런 순서대로 세계관의 물질관의 변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지요? 그러면 이제 그 라부아지에의 그 물분해 실험을 하기 전에 원자 개념을 한번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요, 모든 물질은 없어질 때까지 계속 쪼개어 나갈 수 있다. 계속 쪼개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러면 만약에 입자라고 한다면 입자와 입자 사이에는 아무리 내가 따닥따닥 붙인다고 해도 빈 공간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치? 빈 공간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런데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 빈 공간을 싫어한다.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 그 뭐야? 이렇게 보면 얘네들이 다 연속적으로 지금 다 이렇게 결합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빈 공간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연속설을 이야기했어요.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 빈 공간을 싫어한다. 이런 연속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초의 입자 개념을 이야기한 게 이제 데모크리토스예요. 데모크리토스. 이 데모크리토스가 인정을 받았냐? 아니요, 못 받았어요. 왜? 아리스토텔레스가 워낙 뛰어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얘 이야기는 뭉쳤습니다. 뭉쳤어요. 자, 얘는 뭐라고 했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입자니까 입자와 입자 사이에는 빈 공간이 있다. 그래서 최초의 입자설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최초의 입자설 누가 맞아요? 누가 맞는 표현이에요? 데모크리토스가 맞는 표현이거든. 그러면 이 입자설의 입가설의 근거가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우리가 모래에다가 모래 10ml가 있고 콩 10ml가 있어. 콩 모래 10ml와 콩 10ml가 있어. 그럼 두 개를 섞어. 그러면 물과 모래의 걔네 부피가 20ml가 될까? 안 되겠지. 왜? 콩은 입자가 크니까 입자와 입자 사이의 빈 공간으로 모래가 채워지겠지. 그러니까 전체 부피가 줄어들잖아. 그치? 전체 부피가 줄어들잖아. 야, 입자와 입자 사이에는 빈 공간이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 합쳐도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증거가 되는 거야. 또 우리 풍선을 불어놓고 입구를 아무리 세게 막아 놓는다 하더라도 어때? 공기가 빠져나가지. 그치? 야, 이거 빈 공간 있으니까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됐니? 자, 주사기를 내가 압축시키면 어때? 부피가 줄어들지. 야, 얘가 왜 부피가 줄어들겠냐? 빈 공간이 있으니까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해했어? 이런 것들이 입자설의 증거다. 이해했지? 입자설의 증거 이해했지? 됐지? 그래서 돌턴이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됐어? 최초로 이제 원자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대적 원자 개념을 한명파는 개가 마련되었고요. 이 돌턴의 원자설이 있어요. 돌턴의 원자설. 그래서 쪼갤 수 없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됐죠? 요 정도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라부아즈. 예, 물분해 실험. 이건 시험 문제 100%입니다. 왕별표 쳐놓으세요. 자,
라부아제가 물을 분해해가지고 물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이 원소였습니다. 만물의 근원이었잖아요. 그쵸? 물은 원소였어요. 만물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소하고 산소가로 분해가 됨으로 인해서 물은 더 이상 원소가 아님을 증명한 거예요. 이 물분해 실험이 물은 더 이상 원소가 아님을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설을 깨버린 거죠. 얘 틀렸다. 이 실험으로 증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이 세계관이 이 세계관을 지배해왔던 이게 이제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부아제를 우리가 화학의 아버지라고 해요. 화학의 아버지. 정말 대단한 공을 세운 겁니다. 얘가 실험을 어떻게 했냐? 이렇게 이제 주철관에다가 물을 붓고 벽화로로 가열을 합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이 주철관이 이건 이제 철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 주철관이 산화철이 되더라. 산화철이 되면 이 철은 은회색이잖아. 은회색. 어떻게 알았냐면 했더니 붉은색으로 바뀌는 거야. 이 주철관의 색이. 그럼 뭔가 지금 바뀌었으니까 뭔가 반응이 일어났다는 얘기잖아. 근데 우리가 철이 녹으면 이게 붉은색으로 변한다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 그 철이 녹슨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녹쓰는 거랑 똑같은 거야. 녹슨다라는 게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결합한다라는 걸 알았거든. 그러면 이 산소는 누구로부터 왔겠냐라는 거지. 물로부터 왔다라는 거지. 됐니? 그러니까 이 철이 산소와 결합하는 거야. 산소와. 그래서 산화철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 산소는 누구로부터 왔냐고. 이 물로부터 온 거지. 이해됐어? 그리고 나서 봤더니 여기서 이제 냉각수를 통과시켜줘. 그럼 여기서 뭐가 일어나느냐? 액화가 일어나는 거지. 액화가. 이 냉각수. 이거 냉각수는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나오면 얘가 뜨겁지. 여기 가열을 했으니까 뜨거운 여기서 이제 이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만을 한다. 큰일 날 뻔하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뽀글뽀글 했더니 여기 이제 뭐가 수소기체가 생기더라. 수소가 생기더라. 그럼 이 수소는 누구로부터 왔어요? 이 수소는 없던 게 생겼으니까 여기로부터 왔겠지. 됐니? 그럼 이거 수소를 어떻게 확인했냐? 뭘 갖다 대면? 성냥불을 갖다 대면 뻥! 하고 터진단 말이야. 됐어? 이것이 라부아지에의 물분해 실험이다. 됐니? 라부아지에의 물분해 실험이다. 그럼 어떻게 알았냐? 일단 붉은색으로 변했고 또 이 철이 산화철이 되면서 질량이 어떻게 됐겠어? 증가했겠지. 얼마만큼? 결합한 산소만큼. 됐니? 결합한 산소만큼 질량이 증가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수소의 질량을 측정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증가한 질량과 여기에서 생긴 수소의 질량을 합했더니 내가 여기서 물을 부어준 이 새끼의 질량과 똑같다라는 거지. 됐니?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 이 물분해 실험을 하면서 물이 원소가 아님을 증명을 했고 또 하나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 나오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물분해 실험 알겠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물을 전기분해 시킵니다. 물을 전기분해 시켜 봅니다.
이게 물을 이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어렵죠. 자, 물은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물은 H2O 그랬죠. 수소가 2개고 산소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물을 가득 채워놓고 여기다가 물을 가득 채워놓고 여기다 이제 두 극을 연결을 하는 거거든.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에. 그러면 이 마이너스 극에는 무슨 기체가 발생하느냐? 수소 기체 H2 이제 정확히 좀 H2가 모입니다. 수소 기체가.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극에는 산소 기체가 모입니다. 여기 마이너스 기에는 산소 기체 O2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때 여기 뽀글뽀글 발성하는 게 있는데 얘가 이제 수소 기체가 차지하고 있는 양이고요. 여기가 산소 기체가 차지하고 있는 양이거든요. 이때 이놈의 부피비, 요놈의 부피비가 수소 대 산소의 부피비가 2대 1이에요. 왜? 이거 생각하면 돼요. 물은 H2O, 수소 2개, 산소 하나지. 수소 2개, 산소 하나지. 그러니까 2대 1로 모인다. 라는 거 하나 체크해 놓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양이 많은 곳이 수소다. 양이 적은 곳이 산소다. 됐니? 그리고 이 수소 기체는 산소는 음의 성질을 띠어. 수소는 양의 성질을 좀 지니고 있어.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고 플러스 극에 산소 기체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의 부피비가 2대 1이다. 그래서 니네가 이거 이제 우리가 이 단원이 끝나면 왜 수소가 양의 성질을 지니고 있고 왜 산소가 음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게 돼. 지금 여기에서는 좀 외워둬. 양이 많은 쪽이 수소다. 왜? 물은 H2O인데 수소 2개, 산소 하나거든. 이해했어? 수소 2개, 산소 하나로 되어져 있어서 수소가 양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오케이? 됐냐? 우리가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르지를 않아요. 근데 여기에 전류가 흘러야지 전기 분해가 될 거 아니야. 전기 에너지가 공급돼야지. 그래서 뭘 넣어주느냐? 이 수산화나트륨을 넣어줘요. 이 수산화나트륨을 왜 넣어주냐?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 넣어줍니다. 전류를 흐르게 해줍니다. 전류를.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르질 않아요. 이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 얘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얘를 왜 넣어주느냐? 이것도 이 단원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그때 이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 수소는 이 가연성이라고 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고요. 이 산소는 조연성이라고 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타는 걸 도와준다는 거예요. 연소를 도와준다는 거고요. 가연성은 얘는 스스로도 탄다라는 거예요. 얘는 스스로도 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확인한다고? 성냥불을 갖다 대면 뻥하고 터진다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얘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꺼져가는 불씨를 갖다 대면 얘는 꺼져가는 불씨를 갖다 대면 다시 활활 타오릅니다. 타는 걸 도와주니까 그래요. 타는 걸 도와주니까.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갈까요? 우리나라가 1960년대, 그러니까 한국전쟁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시대죠. 1960년대니까 경주는 어때? 우리나라 이제 그 관광 도시잖아. 그렇지? 석굴암도 있고 뭐 첨성대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지역 행사, 문화 행사가 있었어. 지역에서 이제 그 문화 행사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이런 광고는 이런 광고는 안 하는데 그냥 에드벌룬 알아? 에드벌룬 몰라? 이렇게 공기 이렇게 채워가지고 이렇게 띄워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뭐 플래카드 이렇게 딱 해놓고 에드벌룬 몰라? 아씨 수소는 공기보다 무거워. 그래서 옛날에는 에드벌룬이라고 큰 풍선이라고 생각하면 돼. 엄청난 풍선. 그래서 걔를 띄워놔. 그럼 멀리서도 보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거기다가 수소기체를 넣으면 수소는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뜬단 말이야. 이? 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못바닥에다가 이렇게 말뚝 박아놓고 못바닥에다 띄워놓은 거야, 이제 여러 개를. 응? 응. 근데 이제 그때 당시 경주에 그 농고 애들, 농업고등학교를 다니던 아이들이, 응? 거기서 한 10여 명의 아이들이 그거를 이렇게 줄을 땡겨가지고 장난을 한 거야. 이게 땡겨가지고서 뭐 이렇게 푹신푹신 하니까, 막 이렇게 막 장난질을 하다가 거기다가 한 친구가 담뱃방을 했네. 담뱃불을 지져버린 거야. 그래서 수소는 가연성이라고 했죠. 뻥 하고 터진다고 했죠. 거기서 뻥 하고 터진 거예요, 이 수소 기체가. 근데 이 위력이 니네 수소폭탄 들어봤지? 그 위력이 그때 당시 그때 이제 그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그 주변으로 반경 10km. 반경 10km. 유리창이라면 유리창은 다 깨지고, 완전히 초토화돼 버린 거예요. 완전히. 물론 거기서 있던 애들 다 뒤졌죠. 거의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완전히 그냥 날아가 버린 거지. 그래서 그 이후부터 에드벌룬에다가는 헬륨가스를 그때 그 이후로부터 넣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거는 거짓말 같은 사실이죠. 그래서 이 수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케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됐지요? 자, 물의 전기분해에서 일단 알아야 될 것. 마이너스 극에는 무슨 기체? 수소 기체. 그 다음에 플러스 극에는 무슨 기체? 산소 기체. 됐어? 자, 수소하고 산소의 부피비가 몇 대 몇으로? 2대 1의 부피비로. 왜? H2O, H2O, 수소 2개, 산소 하나니까. 됐지? 자, 수소는 가연성, 자, 산소는 조연성. 자, 가연성은 뻥하고 터집니다. 조연성은 다시 활활 타도록 도와줍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